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고려대 면접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해 온 환경생태공학부 2, 3학번 그리고 29기 이지구입니다. 네, 먼저 제가 선배들 대표해가지고 고려대 면접 준비를 위해 온 이유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신이 낮아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내신이 4.6이었고요. 그 물리는 특히 7등급이 나올 정도였는데 고려대 면접에서 역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 면접은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푸는 카이스트 면접과 아예 다르게 오로지 논리력만을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0일 만에 충분히 독학으로 대비가 가능했고요. 이 고려대 면접의 종류에는 계열적합과 학업우수가 있는데 보통은 최저가 없는 계열적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접은 21분 동안 제시문을 읽고 7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21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인재발굴처라고 구글에 쳐보시면 바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 7년치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학업우수와 계열적합을 모두 풀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보통 수학, 과학, 기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답을 찾는 것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22년도 문제를 들고 왔는데 이걸 오늘 한번 간략하게 1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서는 가나 다를 보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찾은 다음에 그 예시를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제시문 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다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아무거나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 겹치는 단어는 일단 선택이 아무래도 겹치겠죠. 그래서 공통 개념은 일단 선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반을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과 관련된 예시를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된 예시가. 수냐가 좋아. 네? 수냐가 좋아. 아, 그렇죠. 지금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다 정답입니다. 저는 최적화 문제가 떠오릅니다. 아, 네. 그 이유가 뭐죠? 그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보통 어떤 경로를 선택하거나 어떤 비용을 지출해서 특정 그 출력값을 얻어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경로를 찾는 문제인데 이게 현대 프로그래밍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 기본적으로 경로를 선택해서 거기에 알맞은 비용을 최소한으로 지출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 완벽합니다. 딱 저렇게만 말하면 돼요. 일단 너무 완벽해가지고 딱 할 말이 없네요. 정확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나에서 막 다항식의 개수를 찾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화1에 나오는 뭐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 뭐 그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시는 다양합니다. 그냥 어떤 것만은 말만 되면 그것이 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것 자체는 간단합니다. 키워드를 쓰고 핵심 답안을 찾고 그 이유까지는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기까지는 보통 아무나 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7분 동안 면접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7분 동안 말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식으로 길게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눈 프린트 6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실제 그때 적어봤던 게 있는데 대충 한 저 정도로 쓰는 연습을 하면 돼요. 글이 엄청 길어 보이겠지만 밑줄 층을 집중해서 보시면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두 발씩으로 딱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놓은 다음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실제 면접처럼 말로 설명해보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기만 하면 감이 충분히 잡힐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28세트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이렇게 해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쓴 거 다 읽더라도 7분이 안 되거든요. 남은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데 자기소개서를 쓸 거니까 거기서 핵심 구절만 뽑아오면 7분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하는 능력 그것만 좀 키우면 돼요. 자, 그리고 학업 우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게 끝이고
훨씬 간단하니까 방금 풀었던 계열 접근이 어렵다 싶으면 학업보수 문제부터 찾아서 먼저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도 아무나 할 수 있겠죠. 뭐 충분히 연습만 하면. 그런데 이제 정말 특별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그 페이지에 보시면 선택이랑 효율 그 키워드가 방금 이 문제를 보고 적은 거고요. 저는 기출 문제를 완벽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5년치 기출 문제 모든 키워드와 사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수학적 예시, 과학적 예시, 사회적 예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이게 왜 좋으냐? 어떤 경우에든 예시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러면 남들보다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 유리하겠죠? 그리고 면접 대기 시간 동안 계속 읽어 놓으면 뭔가 생각이 더 잘 나요. 아무래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7년 동안 여러 문제를 냈는데 솔직히 하나 정도는 겹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겹친 게 나올 수 있어. 만약 외워놨는데 겹치는 게 나왔다? 그럼 바로 쉽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표를 정말 중요시한 이유가 이 5년치를 다 보시면 무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뭐 무한에 관련된 어떠한 것도. 저는 그래가지고 무한이 나오면 호수의 개수를 예시로 들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면접 볼 때 딱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딱 찾아 놓으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특히 23년도 기출이 정말 어려웠던 게 문학 지문이 나왔거든요. 자, 7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예요. 거기 문제가 적혀있는데 별 해는 밤을 보여줘. 별 해는 밤에서 뭐 수학적 개념을 떠올리라 이런 1번 문제를 보고 당연히 대부분은 멘트에 나갔겠죠. 하지만 저는 방금 무한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을 순식간에 찾았습니다. 일단 뭐 대략적인 답을 설명하자면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속의 별들 다 헤아릴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자연수, 별을 소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말이 되죠? 자연수 속에 있는 소수를 하나씩 센다. 그런데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왜 다 못 해냐? 무한하니까. 소수는 무한하니까. 그리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런 식으로 별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소수가 뭐 RFA 아무래도 사용되고 막 공식도 개발 중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잠깐만. 저기에서 너 저거 생각해낼 수 있겠어? 저 신문을 보고 뭐 소수라든가 자연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과생이 과고생이 저걸 생각해낼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나머지 프린트를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4페이지까지 이 친구가 해준 프린트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프린트가. 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이 제시문 가나 다에 대한 거였는데 이 나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특정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막 소인수의 뭐 개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곱하는 뭐 그런 거 옛날에 배웠었죠. 저는 그걸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별하는 방과 이상기체의 연관성 그리고 핵분열과의 차이점이라는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던 내용인데 이제 호수가 특정 범위에 존재하는 숫자는 이 특정 부피를 가진 이상기체에 있는 분자의 개수랑 같잖아요. 하지만 핵분열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 그 반응 분자 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예시를 들어야 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표에 있는 예시들과 키워드들을 모두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 표가 정말 좋았던 게 이 유의사항을 보시면 뭐 가번호, 뭐 전자기 제출 이런 말고 뻔하지만 중요한 게 대기실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대기실에서 하이탑 같은 거 가져가서 읽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뭐 하이탑을 읽어봐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표를 계속 읽어놓으면 진짜 머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면접이 정말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그리고 일단 면접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질문을 천천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대학교 6개 쓰실 때 그 상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하향이 있잖아요. 그런 네. 비율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딱 갖고 왔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상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좀 안전빵을 좀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최저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있는 거는 좀 위험하고, 그리고 막 면접을 이 포스텍 같은 경우는 면접이 되게 운이 따라줘야 돼가지고 그게 딱 내신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논술도 문제 풀다가 꼬이면 끝장이라서, 그래서 저는 안전빵을 좀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심리적으로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안전빵을 안 쓰면. 그리고 지스트, 디지스트도 이게 컷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가점대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6 같으면 너네들 여기 다 걸릴 줄 알지. 떨어진다니까. 이 친구도 여기 떨어졌다 그래라.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야. 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에 있는 대학들이 뭘 한다? 일반고 비율이 상당히 높아. 알지? 여기는 일반고 비율이 90%나 88%인가 그래. 과거 애들 뽑는 게 12, 10몇 프로밖에 안 돼. 여기도 일반고 비율이 높고 캔택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지스트나 디지스트 갈 걸 만만치 않아. 분명 생태 공학은 네, 이게 생명대에서 4개 과가 있는데 일단 환경세대 공학은 그냥 되게 다양한 걸 배웁니다. 그 환경 관련된 거는 그냥 어떤 학문이든 환경만 붙이면 그게 전공이 돼가지고 뭐 곤충도 배우고 뭐 토양에 대해서도 배우고 바이오매스도 배우고요. 그리고 생태학도 뭐 그냥 생태학, 뭐 수서 생태학, 경관 생태학 되게 다양하고 조경학도 배우고 뭐 탐사 프로그램 실습도 있고 그냥 엄청 폭넓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재밌습니다. 제 생명공학은 어려운 걸 하고 생명과학은 교과서에 나올 만한 걸 하고 식품공학은 뭐 분석학, 위생학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 학점은 아니 그 내신 컷은 생명공학이 제일 높으니까 본인 취향이랑 성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봐봐. 생명공학 있지. 그 다음에 생명과학 있지. 환경생태공학, 식품공학 있지. 컷이 너네들 생각해도 수능 점수 컷이 가장 높은 게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수시에서 계적에서 컷이 가장 높은 게 뭐야? 여기겠지. 그지? 그러면 나는 고대를 정말 가고 싶어. 내신이 낮아.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여기라도 가야지. 그치? 근데 이중전공이 됐어. 근데 고려대에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이중전공이라고 다른 대학의 복수전공이랑 동일합니다. 가가지고 그 학점을 적당히만 받으면 그냥 원하는 과 이중으로 해가지고 두 학과에 대한 졸업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듣는 학점도 똑같아가지고 부전공이 있다기보다 진짜 전공이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이중 전공에 무난하게 합격을 했고 그냥 대학생활 적당히만 하면 이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제 낮은 과를 써서 일단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과를 이중을 하면 되게 유리합니다. 저희 과에서 화생공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한다면 뭐 경영학과나 뭐 컴퓨터 또는 뭐 화생공 진짜 모든 걸 다 갈 수 있으니까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전공을 하면 2배로 높게 사요. 아니 2배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 전공을 하면 기본 전공을 72학점을 듣는 거고 이중 전공을 하면 각각 42학점씩 총 84학점을 들어야 돼서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2배 정도 바꿔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2학점을 다 들으려면 어려운 것도 들어야 되고 되게 본인 적성에 안 맞는 것도 들어야 되는데 42학점만 들으면 그냥 원하는 것만 골라 들어도 돼요. 그게 장점입니다. 과학부에 나와가지고 가면 그냥 일반 같은 경우도 학교 가기가 좀 더 쉬워. 그 조금이나 좀 많이 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생명대 같은 경우는 화학이랑 생물 그리고 실험 그리고 뭐 물리 미적 확통 중에 2개를 택해서 듣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미 실험을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래서 현미경이랑 이런 거 잘 다루죠. 그리고 실험복도 이미 있어가지고 저는 그 실험복 그대로 입고 했거든요. 일단 실험복을 이렇게 한성하고 실험복 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다들 유효 숫자, 일반고 애들이 유효 숫자에서 나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죠. 그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지금 유효 숫자라는 게.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AP 미적분학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4.5 만점에 4.45를 받았고 사실 생명공학이랑 그냥 웬만한 과 다 가능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그 선택 과목 화생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갖고 왔는데요. 그 물리를 하는 과가 있고 안 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과에서도. 생명대라든가 뭐 바이오 시스템 웨이버, 뭐 정보대 이쪽은 물리를 아예 안 하고 화학과는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화생공은 그냥 공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인재발굴처의 뭐 학과 안내 가이드북 여기에도 있고 교육 과정표도 조만간 올라올 거라서 과가 고민되는 싶으면 가서 뭘 배우는지 그거를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특정 과목 하고 안 하고가 그 체감 난이도가 많이 크거든요. 혹시 해몽해 주실 수 있나요? 해몽해 주실 수 있나요? 말을 해봐요.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지방대 생명과학과 빼고 다 떨어지는 꿈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지방대가 지방대 어딘지 모르잖아.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카이스트나 포스트이면 어떻게 해? 그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고려대 최대 장점은 선배들이 정말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뻔 제도가 있는데 이게 학번 끝자리가 같은 각자 고유 번호가 있는데 끝자리가 같은 선후배들끼리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선배가 밥도 사주고 근데 이제 후배는 지갑을 꺼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냥 전폭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레포트라든가 온갖 자료, 수업 자료들 이런 거 다 넘겨주니까 이게 대학생활 적응하기가 정말 쉬워요. 이게 대학 가면 모든 걸 다 스스로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게 많은데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연락해 주시면 밥도 함께 사주고 온갖 정보도 다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많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